그 문학 창작을 한다는 것이 이 세계와 전면적인 의사소통이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꿈꿔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두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문학이다. 이런 생각이고. 예, 저는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주임교수 김인섭입니다. 예, 저희 학과 이름이 문예창작학과인데, 문예라는 말이 문학예술의 준말일 수도 있고, 문학과 예술, 문화예술, 이런 말의 준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문학입니다. 시, 소설, 희고 그런 작품들을 비평하는 평론, 이런 그 순수 문학 창작을 하기도 하고, 대중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어떤 문학, 그래서 우리가 대중문학이라는 말을, 미디어가 대중이기도 하고 독자가 대중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TV 드라마 대본, 그 드라마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 출판, 그다음에 광고, 카피 창작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 드라마 작가뿐만 아니라 그 방송이 진행될 때 방송 구성 작가라고 해서 그 PD와 호흡을 같이 하는 그 방송 구성 작가도 또 창작입니다. 창작 영역이고, 또 최근에는 스토리텔링, 모든 것이 이제 이야기로 얘기를 주고받는, 또 SNS도 있어서 모든 것이 자기 일을 다 말로 주고받는 거 이야기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고 복합적인 장르가 게임 스토리입니다. 게임에는 소설도 들어가 있고 영화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세계에 대한 또 하나의 세계가 구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학과에는 게임 스토리텔링 그 교과목도 있는데 학생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은 종이로만 출판하는 소설뿐만 아니라 웹상에서도 이렇게 짧게 주고받는 웹소설이 있는데, 제 1학년 교과목에 문학과 판타지라고 해서 웹소설을 의무적으로 창작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교과목도 있고, 문학이 기반인데 그 창작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또 본인에 따라서는 새로운 장르도 개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창작 영역이 상당히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그 이상적인 취업은 전업 작가가 되는 거죠. 어떤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다면 등단도 하고 작가로서 인정을 받고, 독자를 상대로 일생 동안 작품을 써내는 것, 그래서 시인이 되거나 작가가 되거나, 작가도 이제 희곡을, 연극의 대본을 쓰는 극작가, 매체를 통해 가지고 잡지에다가 비평의 글 쓰는 평론가, 이런 것이 가장 기본이고, 아까도 그 교과목 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방송국에도 이제 드라마 작가라든가 방송 구성 작가, 그다음에 또 얘기했던 또 게임 업체나 이런 데서 게임 시나리오 작가, 게임 제작자, 또 광고 회사 쪽에서 광고 기획자, 카피라이터 이런 분야로도 진출하고 있고, 제일 선호하는 것은 또 창작을 하면서도 어떤 취업을 원하는 분야가 또 출판 분야입니다. 책을 만들고 책을 기획하고 책을 구성하고, 그 자체가 상당히 문학에 과는 가까운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출판 분야 진출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졸업생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또 자리를 찾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경쟁률이 높은 학교에 전임 교수로 나가 있는 졸업생도 있고, 메이저 그 문예지의 편집 위원들, 비평가로도 활동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문단에 이렇게 등단하는 그 신춘문예라든가 잡지에서 하는 신인상 공모에 이렇게 입상하는 어떤 그런 졸업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제 학과가 어떤 좀 결실을 거두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학과는 그 설립 초기부터 순수 창작이 제일 이상적이지만, 현실 속에서 작가도 먹고 살아야 되고 현실적인 그 소득이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그 시대적인 변화를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 대중 독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그 응용 실용적인 교과목을 초기부터 많이 이렇게 개설을 해 왔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유행할 것이다, 활발하게 어떤 분야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면은 먼저 대처를 해서 커리큘럼에다 반영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스토리텔링 교과목을 개설을 하고 그 권위자를 이렇게 모셔왔고, 그 스토리텔링은 특정한 분야로 한정되지가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대중문화와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모두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의 어떤 꽃은 게임 스토리텔링입니다. 게임은 소설보다도 더 복합적이고 영화 예술보다도 더 멀티하고
보통은 게임 그러면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데 게임을 제작하는 데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고 고도의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혼자도 하지만은 여럿이서 이렇게 같이 작업하기도 하고 해서 가장 그 정교하고 가장 이렇게 현실적인 장르가 이제 게임 그 시나리오인데 그 게임 제작의 기본이 되는 게임 시나리오 그거는 아주 복합적인 상상력이 필요해서 그 과목을 또 일찍부터 개설을 했고 또 아직은 국내에서는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종이로 출판하던 어떤 소설 그 소설에서 이제는 웹 기반 창작들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그 1학년 전공 기초 그 필수 과목에 문학과 판타지라는 교과를 전부 다 필수적으로 들어서 본인이 그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환경에서는 소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아는 보라고 이렇게 필수적으로 하고 상당히 좀 파격적이죠. 파격적이고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 분야에서 상당히 실력자가 강의를 담당하셔가지고 상당히 순수 문학을 하겠다고 들어온 친구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외부에서 그런 웹 스테이션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업체가 우리 학과에서 그런 것을 개설하고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와 이렇게 산학협력 그 체결해서 지난 15일부터 웹소설 창작 그 아카데미를 개설을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이 상당히 다채롭다라는 것.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분야를 맛볼 수 있고 교과목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큰 장점입니다. 신문의 그 신춘문예, 그 2020년도 중앙일간지 3개 그 일간지에 3명이 등단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한 명이 등단을 했었는데 한 해에 3개 신문사에 서로 다른 그 장르에서 그 등단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유례가 드문 어떤 그런 경우고 다른 문화재단에서도 하는 어떤 장도 상당히 이렇게 권위가 있는데 거기도 2명이나 이렇게 동시에 타대학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입상도 하고 또 특혜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아주 근래 와서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문예창작학과에 들어오려면은 무슨 실기고사 글을 쓰는 것, 그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실기고사에 쓴 글을 볼 때 이 친구가 이 세상을 개성 있게 이렇게 보고 있는가, 상투적으로 보지 않고 그만의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결과에 대해서 좋은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글에 먼저 모든 것이 나타나죠.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도비평가하는 거는 세상을 이렇게도 보는구나, 상투적이지 않고 이렇게도 바라보고 있네,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앞으로도 글을 잘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평가를 받자면 저는 좀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수성은 이렇게 느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잘 느낄 수 있을까, 그 우리가 보통은 그 세상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늘 이렇게 마주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들이 많은데 그건 좀 상투적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부분, 또 해석하고 있는 것, 그러자면 이 세상을 잘 느껴야 되는데 그러자면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고 사물들도 안 바뀌는데 상투적이지 않으려면 내가 늘 새로워져야 되죠. 보는 나가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입학한 재학생들한테도 늘 강조하는데 시를 쓰든 소설을 쓰든 좋은 그 작품을 쓰려면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반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반성이라는 한자가 돌이킬 반자이기도 하지만 뒤집을 반자입니다. 우리가 너무 일을 쉽게 바꾸면은 여반장이다, 이렇게 같을여 뒤집을 반 손바닥장,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래서 여반장 이렇게 해서 그 반자를 쓰는데 하루가 자기가 산 삶을 이렇게 한번 까 뒤집어 놓고 찬찬히 뜯어보는 거죠. 그게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하루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이렇게 자부심 느끼는 것도 있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자기 자신이 좀 대견스러운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해 보는 것, 반성을 한번 거친 사람은 그 다음 삶에 대해서 좀 자세가 새로워질 거죠. 또 하나는 그 사색, 우리가 너무 생각을 안 하는데 관찰을 좀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나가 아무런 현실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목적의식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목적 없이 이렇게 마주해보는 경험, 응시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대상과 내가 이렇게 하나를 몰입해보는, 그렇게 하면 저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말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떠올린 말들이 많은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해석을 할 때 동원된 어휘력, 실기고사에도 어휘력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훈련한다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어떤 목적을 멈추고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이렇게 대상을 가만히 이렇게 좀 응시하는 시간. 지금 요즘같이 이렇게 바쁜 시절에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좀 무리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요즘 흔한 말로 이렇게 멍 때린다고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보는 그래서 관찰하는 그런 시간들, 경험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감수성이 있고 좀 사색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좀 거슬러 사는 사람이다. 세상의 어떤 그 트렌드라든가 어떤 유행이라든가 그런 데 그냥 휩쓸려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거슬러서 가는 그래서 그 자기 시대를 이렇게 거슬러 간 사람들이 우리 문학사에서는 뛰어난 어떤 시인이나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면 한용운 시인이 있는데 한용운 시인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전통적인 불교를 그 자기 사상의 어떤 기반으로 가지면서 그 당대는 처음부터 일본으로 가서 유학도 하고 서구의 어떤 문예를 이렇게 공부해오고 유물론 이렇게 사회주의 어떤 사상을 공부해오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자기 현실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혁신을 하는 어떤 그래서 시대를 좀 거슬러 사는 사람이 이제 위대한 어떤 작가가 될 수 있는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학 창작을 한다는 것이 이 세계와 전면적인 의사소통이다. 어떤 한 부분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이 이 시대와 이렇게 소통하는 건데 전면적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있는 세계와 있어야 될 세계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른바 현실과 이상은 차이가 있는데 작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힘들지만 이상적인 있어야 될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작품을 통해서 서로 위로도 받고 또 작가에게 또 성원도 하고 함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꿈꿔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두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문학이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작가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는 세상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있어야 될 세상을 늘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고 깨우쳐주는 존재 그래서 있는 세상과 있어야 될 세상의 어떤 소통이다 대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